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검토로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미개체에 따른 불용이상 건절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과 소관인 진주시 지방시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면 심의를 개최함에 따라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 불용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위원회 예산이 가다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은 한 건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는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지 세무조사가 연기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세무조사 실적이 적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132건 8억 1천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목표액 7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지방시에 부과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로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지방시 환급액은 847건 2억 8,300만 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며 경영 등의 청구 건수는 8건으로 58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시의 신고 접수 및 부과 시 가세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방시 환급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3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3페이지 4에서 6번 항목까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시의 이의신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진주시 지방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14명입니다. 위원회의 운영 예산 등 현황입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매년 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의신청 등 위원회 개최 사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021년은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은 4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년은 코로나19로 서면회의만 개최함에 따라 지급액은 없습니다. 서면회의도 위원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021년은 서면심의회를 개최하였지만 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14페이지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수 및 비율입니다. 19년 20년은 위촉 위원수가 12명 중 여성위원수는 5명으로 42%이며 2021년은 12명 중 6명으로 50%입니다. 최근 2년간 지방시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2019년에 5회, 2021년에는 4월 말까지 2회입니다.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8번에서 14번 항목까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5페이지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에 2020년에 3억 4,92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4월 말 현재 2억 7,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번에서 19번 항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번 열린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14건이 접수되었는데 미신고 건축물 신고, 세법 적용 방법이나 감면 대상 여부, 환급 방법 등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21번에서 26번 항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번 무인경비 시스템 현황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민원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원 현장면허실에 설치된 무인경비 시스템 현황입니다. 2020년 4월부터는 기존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를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와 건태관리로 분리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9, 30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1페이지 일반 사항입니다. 1번 도시의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 처리 현황입니다. 취득세에 대하여 7건이 제기되었는데 경상남도 지사에게 하는 이의신청이 1건, 조세심판원장에 하는 심판 청구가 6건입니다. 이의신청 1건은 기각되었으며 심판 청구는 취소가 1건이며 5건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2번 시세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처리 현황입니다. 9건이 제기되었는데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3건, 법인 지방 소득세가 6건이며 유형별로는 진주시장에 하는 이의 신청이 2건, 조세심판원장에 하는 심판 청구가 7건입니다. 이의 신청 2건은 기각하였으며 심판 청구는 기각이 2건이며 5건은 진행 중입니다. 226페이지 3번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입니다. 3회를 개최하였는데 개별주택 가격 심의를 위하여 2회, 토진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하여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번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약 6만 9천 건 868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418억 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15억 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85억 원,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250억 원입니다. 6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언익 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8개월과 2021년 1월에서 4월까지의 4개월분을 합한 12개월간의 실적은 181건에 9억 9,2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취득세가 6억 1,300만 원, 재산세가 3억 2,200만 원, 주민세가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226조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 언익세원 발굴 현황요. 그 여기에 대한 지금 그 대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
그 담당을 뭐 이렇게 누가 맡아서 한다든지 현재 지금 시에 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세외 수입팀이라든지 각 저 말씀 중에 징수입니까?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제 징수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세무조사 예. 안 그래도 아까 그 전에 과에 잠깐 이거 팀에다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217페이지) 중간에 이 종합소득세, 지방세 지금 요게 종합소득세를 우리가 세무서 신고를 하면은 예. 국세하고 거기에 따른 10%가 우리가 지방세가 잡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이중 납부를 해갖고 환급이 됐던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일단은 신고 분이기 때문에 이 아마 납세자분이 납부를 갖다 두 번 한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뭐 저 세무서한테 맡기든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은 국세 한 장, 지방세 한 장 이래가지고 100만 원이면 10만 원하고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납부를 한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분을 따로 한 번 더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그 세무 대리인이 이제 그 납부세를 주면은 예, 그래가 이제 어떤 가족이 누가 납부를 하고 또 모르고 그냥 또 뭐 자기가 조회를 요새는 위택스라고 여기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 수납 처리가 되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 대행사가 잘못 한 번 더 내고 본인도 한 번 더 내고 예. 그럴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이죠. 이게 예. 행정적인 어떤 그런 처리와 오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민원이 한 잘못이 있는 게 예, 신고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 예, 예, 그렇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21페이지) 상단에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연번 1번에 이 심판 청구 불복 요지가 행정 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이제 발생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들 처분이 잘못됐단 말은 맞는데 예, 이게 이제 원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취득세를 갖다가 이제 면제 100% 감면한다는 규정이 있다가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그때 신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상이 없었는데 뒤에 이제 해석을 하기를 이게 이제 우리 실내 보호의 원칙상에 의해 가지고 실제 이분들이 이제 공동주택 건축할 때는 그때는 법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착공을 할 때는 그 법에 감면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우리 지방세나 이런 가세 기준은 이제 취득일이기 때문에 취득일 당시에는 이제 그 규정이 폐지되고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신고 처리를 하고 이제 부과가 된 셈인데 뒤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 경과 조치에 적을 해가지고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 당시 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아마 이런 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 심판에서 인용이 되는 바람에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잘못한 처분이 됐지만은 실제로는 신고받고 할 때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 이제 취지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소급해서 그냥 다 바뀐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에 거를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부과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이 서류상으로 그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게 더 좀 만전의 그 업무의 만전을 기하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행정 심판 청구에서 이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심판 청구에서 그게 맞다라고 이제 면제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했으면은 그 소요된 민원인에 대한 어떤 비용 처리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심판 청구를 해갖고 무슨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 같으면 이제 뭐 비용 그런 게 규정이 있는데 이 심판적으로 실제로 소송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 관계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비용이 큰 게 아니니까 그냥 이것만 주면 되는 거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서류상으로 좀 불편해 보인다. 그래서 이 행정 처리 오류가 이 민원인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이런 부분도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주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다른 분이 뭐 없으시니까 한 개만 더 할게요. 226페이지. 뭐 이건 제가 이제 해년마다 뭐 했던 얘기들이고 또 작년 회의록을 봐도 또 했던 얘기가 있긴 한데요. 하단에 우리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현황 여기에 이건 취득세 경우에 2020년도 85건, 그다음 2021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29건. 요걸 이제 감안해가지고 이게 취득세의 적발 내용, 예. 예를 들면 우리 요 세무조사할 때 탈루, 은닉별로 구분한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한목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 추징 내역을 보고 그 구분하면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해년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해년마다 이 내용들 회의록을 보고 해도 이제 이 내용들이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지적을 하면 이런 게거든. 이걸 줄이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처방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처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해보니까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발생 원인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현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구분별로. 그러면 이제 우리 과에서 그냥 뭐 세금 같은 거 이런 걸 기본적으로 현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현황이 정리가 돼 있으면 그걸 보고 판단하면은 아무래도 좀 실적이라든지 여러 면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좀 뭐 힘드시지 않으시면은 지금 저는 이제 서류가 정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 현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나.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실제 취득세는 거의 100%가 가표가 조금 누락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물로 대규모 건물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취득 시점 당시에는 그 장부가 회계 장부가 마감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들 지금 성적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연도에 3월달에 결산하고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그 장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비율은 아니고 이금액만 두고 볼 때는 많은 것 같는데 전체로 보면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렇게 금액 1위 봐서는 그지. 그래서 제가 발생 원인을 일단 뭐 알고 싶은데 과장님 설명이 그 정도 되시니까 그러면 이 발생 원인을 갖고 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 부과 대상이 감수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반영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 정도 답변이면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과 대상이 그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요 회의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본 자료는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세 기본법 제86조 1항에
사용 목적 외 용도 제한과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숨김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두 건의 조치 결과로 먼저 정확한 자료 작성에 누락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심사위원회 불용예산 발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면 심의가 불가피하였습니다. 234페이지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은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며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10명 중 6명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은 4명으로 67%에 해당되며 개최는 2020년 7회, 2021년 2회로 서면 심의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 위원은 2019년 11월 13일 위촉하여 만기는 2023년 11월 12일입니다. 235페이지 8번부터 236페이지 22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23번 공용차량 보험 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으면 목적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입니다. 24번부터 30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237페이지 일반사항 1번 세수입 과징 현황은 2021년 4월 30일 현재 징수 결정액이 298억 4,834원으로 241억 8,195만 원은 수납하고 가온합 반환은 3억 8,678만 원, 불납결손 526만 원, 미납액은 56억 6,112만 원으로 미납액 70%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유가보조금, 기초생활보장, 과지급분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시금고 계약은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농협은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5개, 기금 9개로 총 15개 회계를, 경남은행은 특별회계 10개, 기금 2개로 총 12개 회계를 담당하고 약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도시의 징수 교부금은 징수금의 3%에 해당하는 46억 8,714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48페이지 4번은 해당이 없으며 5번 기부금품 심의 현황 및 채권 관리 현황으로 기부금품 심의는 225건에 14억 9,603만 원을 심의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채권 관리 현황은 공무원 대여 장학금 외 6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308억 1,076만 원, 금년도 발생액 300만 원, 금년도 상환액 429만 원, 잔액 308억 947만 원으로 농업기금, 자활기금의 금액이 이행기간 미도래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으로 목표액은 도시세를 합한 3,892억 1,300만 원으로 부가액은 1,590억 6,700만 원, 징수 총 수납액 1,457억 6천만 원, 결손액은 3억 5,500만 원, 미수액은 169억 3천만 원으로 징수율 89%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지방세 환급 내역은 24가지 사유로 847건에 29억
8,353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자동차세, 전사세 등으로 이중 지방세, 지방소득세 환급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현황은 도시세를 합한 체납 이월액이 209억 8,900만 원 중 37억 400만 원을 징수하고 3억 5,500만 원을 결손 처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69억 3천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 현황으로 압류는 14,796건에 31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공매는 13건에 1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출국 금지 및 관어사업 제한 현황으로 체납자 출국 금지는 7명에 체납액 6억 8,400만 원이면 이는 경남도의 명단을 통보하여 경남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월과 10월 두 차례 심의 후 11월에 확정하여 국세청, 행안부, 경남도, 진주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업 제한은 5명에 체납액 500만 원으로 이는 해당 부서 등에 간호사업 제한 공문을 요청합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11번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은 무재산 행불 등 사유로 9,669건에 21억 9,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은 270대에 1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조금 낮은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장을 자제하십니다. 지금도 현재 출장을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13번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으로 전체 196명에 체납액 67억 6,596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세입 징수금, 징수 보상금 지급 내역은 지방세 기본법 및 진주시 세입 징수 보상금 지급 조례 근거로 지방세 징수는 본청과 읍면동 직원 103명에 4,500만 원과 세수입 징수는 본청과 실과소 직원 63명에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입 결손 처분 현황으로 목별로 재산세 임대 수입 외 4개 과목과 연도별로 시효소멸, 무재산, 사망, 행불 등 8,739건에 11억 1,412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관연도 세수입 체납 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 190억 6,885만 원으로 6억 3,821만 원을 수납하고 2억 1,264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체납액은 182억 1,799만 원으로 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 체납액이 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지방세 환급 내역 위에 24번까지가 30만 원 이상 도세를 제외한 환급 사유가 된다. 24건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를 뺀 숫자가 아래 제목별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죠. 수치는 똑같고 제목별로 나눠진 상입니다. 위에 가고는. 전체 환급 건수가 847건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많다. 작년에 비해서 한 1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그 밑에 세목별을 보면은 세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환급을 합니까? 저 자동차 위에 세제. 예, 위에 사유별에 보면 예. 24가지 환급 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14번부터 24번까지는 지방 소득세로 국세청에서 저희들이 환급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저 지금 세목별 4번의 지방 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에 당초에 납부를 했다가 1년 연납을 납부를 했다가 중간에 뭐 매매를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등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환급 차주의 처리 사유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발생하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세도 뭐 내나 마찬가지. 예. 비슷한 사유로 인해서. 예, 사유로 해서 그렇습니다. 소득세도요? 조금 전에 소득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 그 환급 요청에 따라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환급을 해줬는데도 주민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인 불만. 따지고 막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돈을 주는데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작년보다 저번 연도보다 건수는 한 100건 정도 줄었습니다. 100건 정도 줄었다.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저 재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 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세수 확보를 위한 이 체납자 징수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세수 발굴을 위한 그 대책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지금 그 뭐 책임 징수제라든지 이런 운영을 통해서 어떤 대책 마련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고민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 뭐 부동산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실제 세입을 그러니까 징수를 하기 위한 징수원들을 좀 더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 그 세금 징수가가 있습니다. 서울시 세금 같은 징수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 그 세금 징수가가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채용을 하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전직 경찰관이라든지 뭐 세무사, 그 다음에 그 채권 추심 전문가, 막 공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일단 특별 채용을 합니다. 특별 채용하고 시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저희 시는 이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한 3조가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3조가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2조 이상입니다. 2조 이상. 이걸 실질적으로 이 체납 38 세금 징수과처럼 저희 소규모 지자체가 한다 그런 건 좀 힘들고요. 예. 아마 도단 이상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에는 네. 경기도에서도 하는 것 있고 저희들이 잘 보면 안성이나 오산 같은 경우에는 체납 관리단이라고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장점보다도 지금 단점이 더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은 일단 일자리 채용에 대해서만 일단 거기에 덕을 보는데 단점이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체납세 그 받으려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은 어떤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뭐 친절하지 못하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이제 언론상에 나온 거 보면 저는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아침 저녁으로 관계없이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단점이 좀 많다라고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려고 하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 않나 이 생각은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예. 그쵸, 같이 그 필요하단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고려를 하고 계시니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시세와 도세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을 제가 저번에 자료로서 받았습니다. 예. 지급 대상과 함께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 징수활동 내역은 없거든요. 실적 자료 내용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관내 여비 장부와 비슷한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 보상금은 제가 조금 전에 그 제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이 지방세 기본법하고 저희들 징수 보상금 조례 근거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전문적인 이런 사람들을 구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체납세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화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절차는 저희들이 지금 빠짐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 최우선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실적은 일단 그 절차에 맞게끔 지금 행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하고 말씀이신 있습니다. 거죠? 예, 예. 그게 이게 실적이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재반 여건들이 있다 하니 징수활동 내역은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 386 그거 저번에 필산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다 아닙니까, 그지? 네. 그 우리 지역이 소도시 특성상 그게 조금 업무에 에러가 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지금 뭐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 직원들도 하지만은 저는 그 일자리 채용 문제에서 좀 장점만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단점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소도시지만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특별하게 이제 아까 전직 출신들을 좀 야물게 그 검증이 되는 분들로 좀 뽑아가지고 제대로 좀 교육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압니다. 과장님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알고,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좀 보태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 좀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전에 235페이지 한번 보고 갈게요. 235페이지 중간에 우리 과장님 아까 이 위원회 개최 수 이게 2020년도 7번 했고 2021년도 2번 했는데 이게 서면 심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습니다. 그 앞으로는 또 서면 심의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서면 심의해도 우리가 위원회 위원비 회의비는 지급하지. 지금 서면실에는 지금 저희들 지급 안 지급을 안 합니까? 했습니다. 예. 원래 서면 심의도 지급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거 안 줍니까 그러면 서면 심의하면? 아까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저희들도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회계년도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소급해가지고 주지를 못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 예산을 잡아놓고 뭐 많이 쓴다, 불필요하게 쓴다, 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줄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고 서면 심의해도 지급될 수 있는 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확인만 했고, 예, 247페이지. 이 247페이지에 시건국 계약 현황에 있어가지고 이게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5개소, 기금 9개소에 대해서 제1건고의 농협과 계약되어 있고 2건고는 경남은행이 특별 회계 10개, 기금 2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담당 회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어떤 차별성을 일단은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전부터 회계를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나눠 가지고 1금고, 2금고를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금고를 지정할 때 저희들이 비율을 한 8대 2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라서 회계가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말씀을 뭐 드립니다. 이제 해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일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도 새로 했는데 그 이제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라 치면은 여기에 관련된 8대 2로 해야 되겠다. 아,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근거, 그 조례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8대 2로 하는 근거. 뭐 어떤 근거가 어떤 제가 조금 그렇게 전에 근거를 어떤 있어서 이리 하진 않았고요. 여기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8대 2 정도를 해야 된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일단 우리 과에서 그냥 이게 8대 2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요거, 이 기준, 근거, 이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관례에 비춰볼 때 제가 지금 8대 2라고 말씀을 드리지만도 조금 아, 예, 수치는 변동- 예, 지금 변동은 수치는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변동은 좀 있는데 예, 예. 이 어떤 하나의 기금이 서로 1금고나 2금고나 왔다 갈 때 할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예전부터 어떤 기준을 조금 전에 그런 기준을 두고 어떤 금액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기금이 어느 쪽으로 좀 나눠졌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답변의 관례 그거밖에 없는데 관례를 가지고 이 기준으로 8대 2나 혹은 7대 3이나 기준을 정하는 게 이 제가 판단했을 때 물론 해가 오던 관례를 깨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예산 금액의 불균형 계약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좀 파악을 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도 조정도 필요하겠다. 뭐 그리 보이더라고요. 오랜 관례를 깨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걸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슷한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제 생각이 혹시 과장님 뭐 동의하시거나 뭐 다른 생각이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예. 저희들이 근거 계획할 때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 답변하시니까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260페이지 도세 취득세. 이 도세 취득세 환급 금액이 지금 6,500만 원이 환급 건수이 발생이 됐는데 이 지금 6,500만 원 환급이 발생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우리 도시의 취득세가 징수에게 환급액이 6,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아까 환급 이야기했듯이 예, 예. 이제 사전에 내놨다가 선불로 우리가 말하는 선불로 내거든 취득세는 예. 선불로 내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 또 이제 변동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환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저는 이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아니라 일이 지금 혼자 그렇진 않습니다. 혼자 좀 정리를 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은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진 이건 않습니다. 이저 먼저 환급을 해가 남은 거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 자료를 이리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6,500만 원이 발생한 왜 발생했는지의 원인에 대한 그거는 지금 자료가 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아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은 안 되더라도 예. 말씀하시는 답변에 대한 자료를 미리 좀 예, 보여주실 그렇게 수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아, 예. 저는 지금 글이 보여서 이게 매년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 이래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이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고 비슷한 답변이 나왔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환급 금액이 하여튼 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9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사무감사 작성 소홀과 위원회의 건전한 예산 운영은 조치 결과에 따라 완료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 데이터 구축 사업은 용역 계약하여 2021년 4월 30일 착수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은 사업 예산 2억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 체결하여 2021년 3월 31일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지적 도메인 정비 사업은 사업 예산 5억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2021년 1월 25일 용역 계약을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 제조사 청량 조사 용역 사업은 사업 예산 2억으로 2021년 3월 4일 계약하여 착수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 내역은 총 5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총 5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최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위원회 운영 예산 및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용역 집행 현황은 총 8개 사업 중 입찰 3건, 수익액 5건이며 지적 제조사 지구, 무인 비행장치 항공 영상 촬영과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 일제 조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 용역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지적 제조사 사업비 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2020년 맹시 이율은 없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열린 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5건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0만 원 이상 시책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지적 시책 현장 종사자 방역 마스크 구입으로 시책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부서별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 데이터 구축 사업은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준공된 사업 물량은 2021년 4월 용역 계약 및 사업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가태료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한 건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까년도 체납 관리를 위해서 징수가로 업무 이관하였습니다. 지목 변경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1000필지, 2021년 283필지로 처리 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건축물 사용 승인, 지목 현실화, 용도 폐지 등으로 인한 지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및 사업 준공에 따라 임야에서 도로 3건,
가수원에서 도로 한 건 지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토지 이동 촉탁 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95%를 처리 완료하였고 2021년도 9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처리분은 사업부서에서 보상과 병행하여 촉탁할 사안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현황입니다. 2020년 28만 9,334필지, 2021년 29만 3,831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신청 처리 현황은 2020년도 33필지를 접수하여 13필지 조정하였으며 2021년도 이 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306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 구성과 지급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운영은 2020년 4회, 2021년 2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 가격 결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 혜택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 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며 16건에 624만 원을 부과하여 13건 56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채권은 납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127건에 1억 1,856만 원을 부과하여 117건에 4,087만 원 전 건수 대비 92%를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10건 내역은 납기 미도래 8건이고 체납 1건과 압류 1건은 까년도 체납 관리를 위해서 징수가로 업무 위반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보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 도로 구간 1,857개이며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 보수는 24,485개를 보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고시는 63,001개를 고시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을 전수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명판은 제작하여 부착하고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도로명 주소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 구성과 지급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운영은 2021년에 1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은 도로명 부여, 변경 및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총 424건 601필지를 토지거래 허가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외국인 소유 재산 현황은 217필지 57만 2,293제곱미터입니다. 319페이지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업지구인 안간 1지구, 성산 2지구, 원내 1지구는 경계조정 합의 후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신청 접수 후 사업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 2021년도 사업지구로 대천 1, 2지구, 동산 1, 2지구, 상촌 1지구 일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실시 계획 수립 및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필지 청량 조사 등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상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간단히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개발 부담금 관련인데요. 시에 지금 부담금 관련해서 혹시 그 부과 대상 건수나 그 파악된 규모 내용이 있습니까? 그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결산 때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그 집계된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는 2억 정도 잡혀 있었고 올해는 0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혹시 그 내용이 있으면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2억에서 이번에 0으로 있다는 거는 단위가 제가 파악하는 2억이 돼서 아마 억이 돼서 억이 0으로 떨어진 거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일시적인 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일시죠.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분야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개발보다 많이 들어올 거 부담금이 많이 들어올 거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 개발 이익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를 담당 팀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되고 그 도시재생과 쪽에서 개발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은 한 7, 80%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 개발 이익에 관한 부분이 차지를 할 것이고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2020년도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 하도록 2020년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현재 지금 그 개발 대상자들은 이게 개발되고 났을 때 개발 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그걸 내용을 몰라서 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자, 그 부분 시에 대한 시에서 이제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예, 시에서도 충분한 안내를 하고 일을 하는데 보통 개발 부담금이 이제 해당이 되는 지역들은 거의 보면은 도시적인 660평방미터, 그 다음에 도시 외적은 1650평방미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개발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축물을 짓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조성을 할 경우에 뭐 토목 설계를 하다든지 일반 건축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이 부담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건축 설계 사무소나 토목 설계 사무소에 그런 부분을 다 공문도 보내고 회신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일반 소유자한테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생각을 하는데 개발 부담금이 왜 나오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문을 내보내고 있지만서도 그 일반인 전달이 잘 안 돼요. 왜 개발 부담금은 결국은 준공이 나고 나면 일반인이 저희들한테로 오거든요. 부가 예정을 보내면 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건물을 그분이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 이제 건축가 신고 들어올 때도 한번 건축 필증을 내줄 때 밑에다 명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인지가 되고 나면은 뭐 또 면적 이상이 되고 나면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추진 계획이시니 그 계획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시고 또 차후에 그죠 내년이나 이렇게 또 연도별로 해서 그 실적 공백을 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저 어떤 물건을 매수를 하면은 그 면적이나 경계 청량을 의뢰하는 시민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행 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자기 토지의 경계를 알고 싶을 때 저희들 민원실에 파견 나와 있는 토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한 명이 수탁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그- 어디 우리 직원이 어디에 파견 나가 있다고요? 아니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원이 예. 민원실에 예, 민원 접수 수탁 업무를 받기 위해서 한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분이 경계 청량 접수를 받습니다. 그 부분은 청량 업무에 대한 부분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임받아 국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접수를 받으면은 접수를 받고 나서 수수료를 납부를 합니다. 청량 비용을 납부를 식물 비용은 면적에 따라 다릅니까? 예, 기본 단위는 한 필지 단위고 면적이 크면은 가산금이 좀 붙습니다. 붙고 보통 그게 가격이 그 한 1000평 기준으로 뭐 지역 거리에 따라도 좀 차이가 있죠. 지역 거리하고는 차이가 없고요. 그 면적에 어. 따라서 예,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한 건에 전국 동일하게 한 건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었고 지금 이제 도시 지역보다는 이 농촌 지역에 있는데 청량 비용이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를 적용을 시켜 가지고 공시지가 낮은 지역은 청량 비용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고 나면은 지적공사에서 소유자한테 현장의 출장을 통보를 합니다. 언제 청량을 나가겠다 통보를 하면은 현장에 가서 그 통보는 어디서 한다고요? 예? 어디서 한다고요? 현장 나가는 거는? 현장 나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나갑니다. 청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의뢰를 딱 하죠. 예, 거기서. 위임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도면상이 되어 있는 경계 청량에 대한 부분, 도면의 경계를 현장에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주면은 거기에 표시된 곳에 청량 기준점 말뚝이라 그럽니다. 그걸 빨간 말뚝. 예, 빨간 말뚝을 박아서 표시를 해주고 소유자가 이의가 없으면은 청량이 종결됩니다. 한 해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청량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청량 건수는 청량이 지금 종류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지적 해랑 청량이 있고 지적 경계 청량이 있고 분할 청량이 있습니다. 크게 있는데 세 가지인데 그 건수에 대한 파악은 공사에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사 열애를 해봐야 돼. 예,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공사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사 직원이 지금 17명인가 그랬습니다. 17명, 18명. 우리 시하고로 밀접한 관계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분할 청량을 해오면은 분할 청량에 대한 성과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그 성과도를 민원에 제출해 주니까 밀접한 관계는 있죠. 그러면 이제 서로 경계 청량 시에 분쟁이 일어날 예.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이건 내 땅인데 지금까지 했는데 와 이 선을 이리 껐네, 경계 이리 했네 이런 식으로. 그런 민원들은 공사로 갑니까? 시로 옵니까? 이제 청량의 경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양쪽 분들이 수용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자꾸 하면은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좀 사전에 저희들이 청량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고 청량을 또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면은 저희들 청량 적부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도에서 안 되면 또 중앙위원회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내줍니다. 그 민원이 서류 접수를 해서 청량이 완료되기까지 처리 기간은 며칠이에요? 처리 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하면은 일주일 안에 하는데 이제 접수가 많이 이렇게 밀리다 보면은 청량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사 사정에 따라서 예. 직원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 많이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을 넘겨서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딱 정해졌다고 뭐 많으면 어쩔 수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하고 업무 협조는 잘 들어도 됩니까? 그래? 저희 진주시와 한국정보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는 모범적인 아, 예, 그런 그래.
공모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시청에 우리 토지정보 자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청량에 대한 부분, 청량 성과를 협의할 경우, 협의할 문제가 생길 경우에 들어와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요. 자,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수 부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그 청량카이기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저 요사이 그 청량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는 수급자는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청량할 때 그 뭐 감면 하는 거 무료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까? 수급자는 없지. 그 수급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해지역이 선언될 경우에는 네. 저희들이 청량비를 감면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부분은 거의가 국토부 쪽에서 예. 뭐 재해지역, 수해지역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청량 감면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아, 지정해 예. 줍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그 예시를 들어가지고 뭐 이 단체들이 아니 있습니까? 연말 되면은 이렇게 청량을 그 뭐라노 이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저 뭐고 뭐 집을 기존 집을 갖다가 뭐 저 뭐고 다시 뭐 이렇게 새로 지어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1년에 한 연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이래 보니까 이런 거는 진주시에서 그제 좀 어째 해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이나 안 그러면 단체 조직 이 청량비 이것도 요것도 어떤 데또 만만치 않을 때가 있더라고 솔직한 말로 그런 걸 갖다 감면해 주는 진주시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건 일단 건의를 합니다. 그 부분- 그거는 저 지적공사하고 협의하면은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예 그런 맞습니다. 그거는 경험을 인정하는데 제가 이 했거든요. 청량 비용의 단가가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평당이 일년-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다 예 그렇죠. 보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행정자치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이렇게 단가를 정해요. 그렇죠. 단가를 그 정도는 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기초 수업자나 원어대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로의 청량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연말 되면은 이 단체들이 뭐 라이온스나 뭐 로타리 이런 경우에서 집 지어주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나연수 그럴 때는 이런 거 네. 일단은 지으면은 이 단체에서 모든 청량비를 갖다가 자기들이 부담을 하니까 여기 또 이렇게 또 걸림돌이 되더라고. 예를 들어가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적공사하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면은 이거를 감면해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예. 저희들이 한 번 그러니까 정도 감면 받았어요. 한 번 제가. 정도 있으면 예. 그런 식으로 막 챙겨가지고 밀어붙이고 진주시 지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토지공사하고 진주 그 토지공사 뭐 지부랑 하나 지사랑 하나 협의하면 그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예. 한번 연구를 그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진짜 연구를 좀 하죠. 예. 예, 이상입니다. 그는 상위법에 정해져가 있어갖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그런 혜택을 보셨다 하시니까 그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지?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303페이지에 우리 요 가태료 고액 체납자 해당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이거를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가태료 해가지고 돈을 150만 원을 징수가의 업무를 이관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납부 동료 독촉장 발부 일부 해보고 안 되니까 징수가를 줬다 그 말씀이지. 네, 맞습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2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45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예, 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가진금 현황에서 이게 세외 수입에 대한 가진금 현황인데 이 지금 다른 지금 가가 여러 가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문화예술과, 아동복지과, 청소과. 이제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게 토지정보과, 아동보육과만 지금 이게 지금 가진금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토지정보과가 보니까 총 6,700만 원에서 6,500만 원 같으면 대략적으로 한 7, 8%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 토지정보과에만 이 가진금이 미수납되어 있는 이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이 가진금이 뭐지? 가태라고 보기가. 아, 개월 부담금?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가진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조금 더 될 수는 없나? 이 실명법이면 어떤 가태료라 말씀이시죠? 이게 조금 이해가 될 만큼 설명이 됩니까? 조금 더. 잠깐만요. 없나 안 왔나?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예.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조금 설명이 이해가 좀 그러니까 그지?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 저는 이제 이게 원인이 일단 파악이 되면은 이 징수 대책이 뭔지 그것도 지금은 답변 안 되시지? 징수 대책 원인을 알아야 징수 대책이 이제 나올 예,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럼 징수 대책 이거 하고 이 징수가 될 수 있는 방안 그거하고 같이 해서 좀 주시면 같이 네, 그래 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